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먹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아까 내가 중력 얘기했죠. 중력. 그럼 중력은 그러니까 큰 돈은 상대적으로 작은 돈보다 중력이 셀 거예요. 그런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한 번에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 자, 우리 지금 비 안 와갖고 막 난리인데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곡물도 자라고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거나 세상 사는데 편리한데 만약에 한 번에 비가 몰아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량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안 오다가 200mm 한 번에 와. 이러면 우리 홍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기계 고치고 뭐 설비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루 일당씩 보면 30일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수익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경찰 몇 명이 군중 전체를 통제할 수 있죠. 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거는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조직이 안 돼 있는데 경찰들은 조직화되어 있고 명령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을 통솔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겨요. 더 큰 돈, 목돈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아주 무섭고 중요한 돈인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바깥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서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와 이념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제가 김성호 회장님이랑 백종원 대표님 두 분을 인정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완전 다른 마인드와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되게 비슷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처음에 완전 미국에 가가지고 거지로 출발해가지고 7번 망하고 지금은 7천억 자산가가 돼 있거든요.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고요. 여기 선릉역 건너편 가보시면 스노우박스라는 그랩앤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주워서 나가거나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어떤 디저트 가게 같은 걸 하고 있고, 그 옆에는 플라워 샵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매장 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경쟁업체 사장님들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사진 막 찍어가라고 돼 있거든요. 다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사장을 가리키는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미세먼지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미세먼지는 미세하고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거조차 여러분들의 인생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듭니다. 일단 짜증나죠. 그 중국 새끼들 뭐 열받아. 니들 뭐 공장에 많이 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막 한국에서 막 고등어 많이 구워 먹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뭐 많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 95%가 짜증나 할 때 한 5% 정도가 야 마스크 이빨 팔리겠네 해가지고 마스크를 미친 듯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이래로 최근이 마스크 판매량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기청정기 한 대씩 다 있죠. 집에도 한 대씩 다 있고. 즉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쳤다. 미세한 문제죠.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인생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칠 건데 1차, 2차, 3차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타이든 자이든 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왔는데 4차, 4차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 또한 다른 교수님들이랑 박사님들이 하는 세미나를 듣고 전체적인 거 박사님들마다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방향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통부분을 뽑아서 제 생각은 5% 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알아보시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는 증기기관의 발달이죠. 사람의 어떤 노동력이 아닌 다른 거에 힘을 빌려서 뭔가를 하게 된 거죠. 방직기 같은 거죠. 2차가 기름이랑
전기의 발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3차가 인터넷을 발달해서 자동화 같은 게 일어난 게 3차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되게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삐삐 쓸 때와 지금 핸드폰 쓸 때 여러분들 삶은 되게 많이 바뀌었죠. 쉽게 지금 혹시 전화번호 잘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저는 제 전화번호도 잘 기억 안 나요. 옛날에 전화번호 20개씩 30개씩 그냥 다 외우고 있었잖아요. 필요하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서 자꾸 그게 퇴퇴하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핸드폰이야 막 이랬어요. 아이폰 1, 2는 한국에 안 들어가고 3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99%가 에이 뭐야 이럴 때 한 1% 정도가 야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엄청 깔리겠네 라고 생각해서 액정 필름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액세서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었죠. 4차는 1차, 2차, 3차를 합친 것보다 한 10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나는 그거 관련 없는 좋은 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오산입니다. 최근도 아니죠. 1, 2년 됐네요. 군산에 GM대우가 철수할 때 야 큰일 났어 다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군산에 안 사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산에 살고 있긴 한데 나는 GM대우를 안 다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 뭐냐면 혹시 손 한 번만 좀 뻗어주시겠어요? 제가 이분의 오른팔을 막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사람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돼 있죠. 저는 오른팔에 힘을 가하고 있지만 이분이 몸을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하다 보면 왼쪽 허리에 힘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의 근육이 짧아지기 시작하죠. 짧아지면 몸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몸은 이렇게 있기 싫기 때문에 또 똑바로 서 있기 위해서 오른쪽 엉덩이 근육이 또 짧아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돼 있어서 한 곳에 영향을 미치면 연결된다. 그 GM대우에 4만 명의 실직자가 생겼는데 그 실직자들이 쓰던 돈들이 어디 있냐면 약국, 슈퍼, 미용실, 식당 모든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타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면 5년,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되게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표적인 모델이 뭐냐면요. 1차, 2차가 오프라인의 혁명이라고 치면 3차는 온라인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차는 1차, 2차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대표적인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4차 산업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4차 산업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건데요.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오실 때 내비게이션 쓰시죠. 선능력 딱 찍으면 여러분들 핸드폰 손앞에서 일어난 건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거 현장에서 그 정보가 데이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라는 빅데이터로 딱 전송이 되죠. 이 빅데이터 안에는 도로교통 정보와 날씨 정보,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사람이 올린 정보가 취합이 돼서 계산해서 저한테 내려줍니다. 이 길로 가면 되고 네가 몇 시에 도착할 거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도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좀 더 쉬운 모델을 가져왔고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은행인데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시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은행들하고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걸 가지고 있죠. 은행이지만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은행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시중에 그동안 3차 산업 때까지 은행과는 완전 다르다. 쉽게 이런 거죠. 바깥에 있는 모든 은행 통틀어서 카카오뱅크에 돈을 맡기면 여러분들은 어떤 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광고하는 사람 같아요. 혹은 돈을 빌리더라도 시중에 어떤 은행보다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카카오뱅크에 있는 오너가 좋은 마인드를 가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수익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오프라인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 매장에서 돌아가는 인력이 있는 건 모두 지출 비용이기 때문에 시중에 어떤 은행이 카카오뱅크랑 경쟁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카카오가 여러분 손에서 좋은 메시지야 나는 카카오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회사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들 손 안에 하나하나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가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네이버 가셔서 카카오 치시면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 머리가 진짜 좋고 똑똑해가지고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야 이거 좋은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해보겠다라고 하실 수 있죠.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커져서 파이가 엄청나게 되고 요구가 많아지면요. 카카오에서 이렇게 옵니다. 문을 두드리죠. 이 잘 있나? 이거 내한테 줄래? 이렇게 말하면 그 오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안 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그게는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값을 받고 제가 넘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죠. 저는 두 번째 선택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선택을 했을 때 카카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어 라고 하고는 수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꾸려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비슷한 모델을 하나 딱 만들죠.
그리고 이 친구가 아무리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에 깔려있고 그동안 늘 익숙하고 편리한 것들을 찾죠. 그게 카카오 택시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택시 이용하기 전에 이미 시중에는 수많은 택시 업체들이 있어요. 콜택시 업체들. 그러면 그 운전하는 택시 기사와 소비자 두 명만 보면 되는 거예요. 택시 기사 업체에서 어차피 콜이 두 가지 들어오는데 한 가지는 시중에 있던 그동안 콜 업체였어요. 이 콜에서 받으면 10,000원 받아서 1,000원 떼줘야 되는 거야. 근데 카카오는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받아도 떼주는 게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아무리 뭐 전화번호 익숙한 거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들어가는 톡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계산 자동으로 다 되고 하니 편하니까 쓰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쭉 지날 때 카카오가 물론 많은 돈을 투자했죠. 사람들이 왜 저러지 했는데 시간 지나서 모든 시장을 장식해버리고 나서는 프리미엄이라는 걸 도입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새끼들 결국엔 돈 받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미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 신발 이야기 아세요? 원숭이가 맨발로 맨날 다니다가 어떤 신발 만드는 애가 원숭이한테 야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너 하나 신어봐 해서 고마워 공짜니까 신잖아요. 막 이렇게 다니다가 신발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이 신발 떨어졌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 자 이렇게 준 거예요. 또 막 신고 다니다가 또 떨어진 거예요. 신발 또 떨어졌네. 자 이렇게 딱 준 거예요. 다니다 떨어졌어.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네가 사 신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씨 안 해 하고 딱 벗어서 발을 딱 내딛는데 그동안 신발을 신고 다녀서 발에 구동살이 없어진 거예요. 발이 너무 아프니까 사서 신게 되는 거죠. 시장의 논리는 그렇게 됩니다. 할 말 진짜 많은데 지금 우버 반대하고 뭐 타자 반대하고 하는데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바깥에서 바라보는 모습도 그렇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어떤 이득을 통해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손해보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우버도 렌트카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렌트카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플랫폼을 가진 업체고요. 에어비앤비도 지금 숙소,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업체는 힐튼이라는 호텔이 숙박업체인데 숙소를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산 총액은 이미 힐튼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지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 에어비앤비 오너 하게 해줄게 막 이렇게 하니까 나 숙박업 너무 싫어 막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너 우버 오너 하게 해줄게 나 운송업 너무 싫어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신병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택시고 뭐 숙박업이고를 떠나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제가 사업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지금보다 더 막 열정적인 막 에너지를 가지고 막 다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세미나장에 어떤 보험업계에서 탑 세일즈를 하던 사람이 여기 왔다 갔나 봐요. 다른 사장님이 그 보험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저한테 직접 소개시키는 게 멀리서 어떤 사람이 막 제 티업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리크루팅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개시켜준 사람이 그 친구한테 들은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조 자체를 아예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 구조와 어떤 유통의 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구조, 유통의 방식이 완전 다른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 세일즈, 보험 세일즈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보험회사에 있는 분이 저를 리포팅 하러 오려면 ING 대표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리포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두 개가 이거와 95% 정도 DNA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에어비앤비를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어차피 비워두기 좀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5년 정도 돈을 벌고 서로 윈윈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에어비앤비 오너한테 가서 나 그동안 5년 동안 니랑 같이 열심히 했잖아. 나도 내 친구들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한 개 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하면 에어비앤비 오너가 그래 너 5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니도 하나 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주죠 절대. 그 차이점은 뉴스키는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 중에 오프라인 매장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무조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막 반대하고 막 분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무인자율 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차 끌던 마부가 한국에 자동차 들어온다니까 마부 할 일 없어진다고 막 대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에 누가 손해냐? 편리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손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유럽 가서 우버를 처음 이용해 봤거든요.
세상 편리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도 택시 하는 분들이랑 우버 분들이랑 사이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택시하고 계신 분이 빨리 전환하던 거 아니면 거기에서 다른 방향을 살아남아야지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택시 타고 갈 때 인천에서 강남역까지 40만 50만 원 그냥 매겨버리는 거 아시죠?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도 손해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근데 우버 이용하잖아요.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그냥 딱 불러서 본 사람이 그 금액만 딱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 가지로 좋은 거기 때문에 소비자도 원하고 제공하는 사람도 원하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이득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기차 이렇게 얘기를 하면 테슬라 되게 많이 아시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테슬라 자동차가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그때 발표했을 때 전기차를 2시간 충전해서 400km 갈 수 있는 게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원래 중국에서 발표한 자동차 회사인데요. 중국 회사가 아니고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가 중국에서 처음 런칭을 하는 건데 30분 충전해서 80%가 돼 300km 주행하고 19년에 중국 출시 예정인데 4,800만 원 정도에 팔린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테슬라 안녕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차가 탁 앉으면 우리는 이제 지금 좋은 차들도 메모리 시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각자 운전자에 따라서 맞출 수 있죠. 이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앉으면 안면 인식해가지고 그 사람 누군지 인식해서 자리 맞춰줍니다. 그리고 재영님 살이 찌셨네요.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두 개까지 인식해서. 그리고 이거 보시면 기어 이런 게 없습니다. 모션 인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진이고 이렇게 하면 속도 빨리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차는 그냥 기존에 있던 차에서 전기차로 가면서 보통 차의 부속품이 35,0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로 가면서 2만 개 정도로 줄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연기관을 만들던 종사하던 사람들이 직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그동안은 제조업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할부리스 다 끼죠.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차를 우리가 돈 주고 할부로 구매하는 시대가 아니고 차 회사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면서 차를 줍니다. 왜냐하면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는 거죠. 차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딱 타면 회사에 출근할 때까지 차를 타고 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끝날 때까지 차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밖에는 광고판이 있죠. 내가 가가지고 태워놓고 나 몇 시에 내려올 거야 라고 이야기해 놓으면 차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버가 불러주는 대로 가서 손님을 태우고 막 돌아다니면서 내려주고 이걸 하다가 딱 4시간 됐다고 오면 제가 딱 내려오면 주인님 오늘 10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바깥에 직장 다니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웃기고 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침대는 광고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렇게 했던 에이스가 진짜 성견지명이 있었지 않나. 침대인데요. 미국의 CES라는 가전박람회에 딱 나왔던 침대. 이게 중간에 갈라져 있죠. 침대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부분들이 남자와 여자분 자는데 어떤 분 남자가 아우 더워 이렇게 하면 여자는 아우 추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반틈을 갈라가지고 온도를 다르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리를 인식한다 했잖아요. 남편이 코를 고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다 들어줘요. 지금은 와이프가 아 하고 머리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9시에 일어나야 된다니까 침대가 이렇게 흔들어서 9시에 깨워줍니다. 근데 9시에 맞춰놨는데 7시에 막 깨우는 거야. 아 왜 피곤한데 깨우라고 딱 봤더니 밖에 눈이 막 내리고 있어. 첫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얘기죠. 작년에 저희 유튜브에서 소개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핸들러라는 로봇입니다. 팔이 2개 있어서 짐을 들고 다녔던 로봇 기억하시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량된 핸들러가 실제 작업하고 있는 동영상이 며칠 전에 소개됐는데요. 그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2개가 없어지고 앞에 머리 헤드 부분에 흡입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 로봇은 이동 속도가 초당 1.5m에서 2m. 다시 말하면 적재하지 않았을 때와 적재했을 때는 약간 이제 속도 차이가 있고요. 폭은 69cm, 높이는 28cm.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어느 정도 크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청소용 로봇보다 조금 큰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적은 로봇이 1톤 무게까지 들어서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와이파이와 NFC로 통신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가는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거리를 인지할 수 있다. 상당한 능력이 되겠죠. 그럼 뭘 어디다 쓸까요? 첫째는 지능형 재고 관리와 최적의 그 피킹, 다시 말하면 물건을 넣고 그 다음에 적재하고 이런 기능을 수행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 또 방전되면 자기가 자동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의 이동 여러 가지 스케줄링이 가능하고 인간 작업자와 협업해서 마트에서 등장한 로봇 2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월마트의 바닥을 청소하는 로봇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 보시면 작업자가 청소 기계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하는 로봇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제니토라는 미국의 월마트 가면 볼 수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월마트에 등장한 두 번째 로봇은 선반 스캐닝 로봇이에요. 이 월마트의 로봇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카이스트 이경상 교수님인데 유튜브 가서 보시면 4차 산업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해주니까 보시면 도움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늘 이용하는 마트에 보면 조끼 입고 이렇게 재고 조사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재고 조사를 해서 빠진 거 빈 거를 체크해서 우리 지금 백오피스 창고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가지고 없으면 발주를 넣어서 저기 있는 생산지 공장에서 뽑아가지고 보내는 건데 지금 이거를 10분의 1 시간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재고 조사하는 기가 쭉 동시에 부족한 거 체크해서 바로 전송, 그럼 그 안에서 사람이 해야 될 거 로봇이 툭툭툭 차례가 툭툭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인류학적에서 야 인간들 직업 없어지니까 그래도 유지를 해줘야 되라고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 물류하는 오너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은 게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최대한 수익 창출,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해야 된다 해도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일부에 속한 거지 사실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방향 전환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팩트는 이런 거예요. 200원짜리 제품을 지금은 별로 필요 없는 비용이지만 그 당시에는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어떤 택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하고 대행해줄 총판 도매 소매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서울에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부산까지 전달하려면 지금 그냥 인터넷 광고 때려가 택배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택배도 없으니까 광고 업체를 통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총판한테 맡기고 그 다음 도매 소매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원짜리를 안 내도 되는 비용 1000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발달하고 나서 200원짜리를 광고랑 뭐 이런 거 줄여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대형 매장 이런 게 소비자한테 좀 더 저렴하게 내려간 거죠. 근데 이거는 사업자 중심의 마케팅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제품들보다 조금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왜냐하면 이런 비용들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해서 경험자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소비자한테도 이득을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가서 뭐 뉴스킨 네트워크 했을 때 다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존중해 주셔야 하겠다. 이게 한 100년 전에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이렇게 봤더니 유통구조 다 필요 없고 생산자와 소비자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제일 좋겠네라고 했는데 실행할 수 없었죠. 방법이 없으니까. 인터넷도 없고 택배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대부분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백화점에 1000원짜리가 3원 투자해서 나머지 쓸데없는 비용, 3원 중에는 2원이 용기값, 1원이 제품값이죠. 이거 우리 뉴스킨인데 다른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냐고 보시죠. 뉴스킨이 원가 20%, 마진 22%. 회사에서 이 마진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 플러스 R&D 비용 여러 가지를 다 투자하는 거고, 나머지 원가에서 58%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플러스 그거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쉐어링해 주는 겁니다. 결국에 쓸데없는 지출 비용 말고 그거에 직접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득을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가서 뉴스킨이 싫어 뭐 좋아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같은 화장품을 딱 놓고 봤을 때 뉴스킨 말고도 다른 네트워크 업체들,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는 제품들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라면 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300원으로 끓이는 거랑 2000원 끓이는 거랑 완전 다르죠. 같은 라면에 차돌박이 같은 거 하나 딱 넣어놓으면 더 맛있잖아요. 이게 발로 끓여도 대충 만들어도 이거보단 이게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어차피 씻고 바르는 거 체인지에 써보면 아 이게 좋은 제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뉴스킨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회사는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거를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회사는
굳이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자분들은 좀 감성적이고 남자분들은 이성적이에요. 여자분들은 와 저 너무 좋다 멋있다 나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남자분들은 알아볼 거야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뭘 알아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쉬운 방법 한 개를 알려드릴게요. 뉴욕 증시라는 증시가 있죠. 거기에 회사가 딱 상장돼 있다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클릭해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익 지금 투자하고 있는 등등 3개월마다 한 번씩 리포트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 수재 10명이 모여서 10년 동안 알아볼 거를 그 투자자, 전문 투자자가 뉴스킨에서 어떤 걸 투자하고 있고 알아보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들어가서 지금 증시에서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알아봐야 될 거는 뉴스킨 회사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뉴스킨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패종식을 4번인가 5번 했는데요. 이거는 증시 마감할 때 그 한 해 가장 많은 영향력, 가장 많은 이익 창출을 하는 회사가 치게 해주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상장, 그 패종식 할 때 뉴스킨이 4번, 5번 치는 회사인데 아직까지 나가면 화장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웃기다는 거죠.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G가 한 번 치고 나서 자기 그 회사 산에다가 벽에 전체 둘러가지고 우리 패종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 패종식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 각 주에서 가장 많은 인프로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회사를 말하는 건데 유타주에서 뉴스킨이 가장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다른 업체랑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에이즈락이라는 어떤 테크놀로지 때문에 제가 뉴스킨을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 초반에 시작할 때 갈바닉이랑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그다음 TR90T 뭐 이런 제품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이즈락을 이해시켜드리면서 에포크 샴푸 되게 좋은데 샴푸에 에이즈락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 상상 사업자 사장님도 상상하면 돼요. 지금 AP24 안티프라그 24시간 해서 닦으면 프라그가 24시간 동안 방지된다고 하고 특허 8개 있잖아요. 그 좋은 치약에 에이즈락 기술력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상상이 회사에서 지금 조금씩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이프진이라는 연구소가 어떤 걸 하고 있는 연구소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구글 들어가 보시면 라이프진 연구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영어 그냥 번역기 돌리면 다 나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지금 바이오 관련된 연구를 하는 많은 경쟁사도 아닙니다. 우리 이제 뒤를 따라오는 후발주자들이 라이프진을 절대 능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바디 갈바닉이죠. 이거 문지르면은 팔 젊어지고, 이거 문지르면 얼굴 젊어지고, 이거 넣었다 뺐다 하면 자기한테 맞는 거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고 나왔는데 이거 드르륵 하면은 모음 줄어들고 이거 도자기 같은 피부를 만들어내요. 이런 플랫폼이 여러분들이 과연 만들 수도 없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연구해서 100년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연구해서 100년 그 자식이 연구해서 100년을 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사업하라는 거니까 사실 이거 갖고 비즈니스 못한다면 어떤 것도 비즈니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락 제품이 다단계 뭐 이렇게 해도 이 제품 한 돈으로 가지고 제품이 한 달 만에 500억 매출이 나고 이런 겁니다. 지금 뉴스킨이 1년에 한 7천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 7천억이 어느 정도 시작하면 메가 브랜드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공신력 있는 서칭 기관에서 세계에서 가장 홈 디바이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1등 브랜드가 지금 뉴스킨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사실 노는 것 같죠? 일하는 것 같죠? 둘 다 아닙니다.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비즈니스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다른 영상보다 제가 그냥 호텔에 누워서 이렇게 룸스파 이렇게 한 거가 조회수가 8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걸 본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 이번에 모나코 갔을 때 찍은 건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또 기가 막힌 또 파워 마스크. 그동안 뭐 갈바닉 이렇게 일주일에 뭐 몇 번 있으면은 한 5년 젊어지는데 이제는 그 붙여놓고 한 2분만 띵 문지르면은 얼굴이 술 먹은 것처럼 빵빵해지고 소비자들이 이제 환장을 하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끝내줍니다. 그동안 막 씻기 귀찮았잖아요. 이제 누워가지고 그냥 쭉 문지르고 대서거리면 제가 맨날 이야기하던 에이즈락 누트리올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머리가 좀 머릿결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탈모 안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질 겁니다. 상상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TR9, TR4라는 게 나온다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뉴스킨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한 뉴스킨 걱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걱정합니다. 글로비브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도 미개한 하나의 사업자이기 뿐이기 때문에 2년 전에 글로벌 컨벤션 갔을 때 글로비브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해주고 맛보라고 샀는데 속으로 이랬어요. 아이씨 뉴스킨 사다 하다 넙죽까지 만드냐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글로비브라는 게 사실 진짜 저는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니, 그거는 여러분이 미국 가서 지켜보신 거예요. 환경 제어식 농업이라는데 뉴스킨이라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화장품과 서플라이먼트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진짜 끝내주는 겁니다. 이거에서 가장 작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거 영상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실내 수직 농장인데 뉴스킨만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지금 중국에 엄청난 큰데 투자하고 있고 많은 돈 많고 지금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게 이 농장이거든요. 근데 글로비브는 뉴스킨에서 하고 있는 수직 농장 중에서 그냥 굉장히 작은 거 하나뿐인데 이걸 선택한 이유도 있더라고요. 다른 농장이랑 차별화되는 특허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지금 짧게 한 게 얘기 좀 이런 거예요. 쭉 이런 게 있어요. 뭐 이거 미국 가서 보세요. 7S 프로세스라는데 지금 파마엑스의 6S였잖아요. 7S가 뭐냐면 원료를 시중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선택했지만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예 제어된 환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뽑아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중에서 야 우리 먹는 거 좋아 이런 거 할 때 그냥 웃으면 됩니다. 아예 씨앗부터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치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드시는데 여기 이제 이 대리점을 하고 싶어서 얘한테 돈 한 15억 정도 주고 좀 차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먹는 커피값 총량에 지출하는 비용 총량의 3%를 로열티로 주고 나머지 뗄 것 떼고 본인의 오너가 가져가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죠? 하워드 슈츠는 자기가 자고 있거나 눈 뜨고 있거나 일어나서 커피를 그렇지 하면서 딱 마실 때도 전 세계 사람들은 야 스타벅스 좋아 막 이러면서 먹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스타벅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커피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커피빈 좋아하는 사람이 야 스타벅스 싸구려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뭐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는 어차피 스타벅스 매니아 고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냥 예뻐지고 싶어하고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건 매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굴 바뀌고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바뀌니까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물어볼 수도 있고 소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한 20년 정도 소비자 구축되면 우리 15억 안 줘도 이렇게 대리점에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일어난 소비자 전체에 대한 매출을 얼마 정도 받기 때문에 최소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80에서 100만 원 자동으로 따박 나오게 하려면 건물 한 5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월세로 8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하여튼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5억 모으는 게 빠른지 소비자 매니아 20명 구축하는 게 빠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한 가지죠. 대리점이 됐어. 내 소비자 한 명이 니 혼자 돈 벌지 마라 나도 벌고 싶다. 그래 가르쳐줄게 해서 가르쳐줘서 나는 오너도 될 수 있고 대리점도 될 수 있고 소비자도 될 수 있고 내 마음에 선택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초대해 주신 분한테 이게 뭔지 물어보세요. 정보가 상식이 되는 순간 가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난 뉴스킨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편한 게 막 이렇게 말하면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직 그 친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고마워 이렇게 한 발라는 봐봐 좋은지 안 좋은지 발라보면 알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면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내가 하는 거에 관심이 없거나 이미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사람이거나 사업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긍정보다는 근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을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고마워 이렇게 네가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너무 즐겁다 고마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패턴이 때문에 다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영원히 못하겠네 3개월 뒤에 하겠네 1년 뒤에 하겠네 다시 태어나도 안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고정관념, 사고의 대물림, 이해적 부족 습관, 주인의식 결여 등등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주인의식 결여에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교육을 받고 회사까지 들어가서 그가 주어진 직무를 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은 남자지만 남자분들이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주인의식을 발휘합니다. 와이프한테.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 직장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려고 하죠. 근데 진짜 갑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을들이 갑질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들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나열해 볼게요. 다단계 마케팅이나 피라미드 마케팅에 대해서 구별할 줄 모릅니다. 그냥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는 사실 자유고 상관없지만 그 생각을 통해서 나와 나 관계된 사람들이 다 손해보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는 거 못해. 맨날 이야기하죠. 막 저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약산성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끝날 때쯤에 제대로 사업하시는 분이면 이게 유통이 되고 하면 너한테 자산이 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하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나 파는 거 못해 막 이렇게 이래요. 근데 설명하면서 야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데 파는 거 잘해야 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파는 거 못해.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못해. 야 이게 진짜 끝내주는 사업인데 네가 사업을 하려면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파는 거 못해와 더불어서 연타로 나는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못한다는 거죠. 제가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잘해서 여기 있나 봅니다. 사실은 1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없대요. 늘 하는 말이죠. 뉴스킨 이제 한물 갔대. 언제 한물 갈지 모르겠어. 늘 하는 거 20년 정도. 나는 화장품 공연시키는 관심 없어. 관심 없죠. 저도 하나도 없었는데 제 돈으로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는데 내 주변에 그 가장 많은 사람 어디 있는지 소개 좀 시켜주시고 어떻게 해야 망할 수 있는지. 아니 커피숍처럼 내가 매장을 차려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망하는 겁니까? 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맞는 거라면 자 사업에 대한 구조는 내가 세일즈를 잘해야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세일즈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전달받은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게 맞다면 파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파는 걸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파는 거 잘하는 사람이 파는 거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파는 거 잘하는 사람이 파는 거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이게 맞다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 소리 못해. 아쉬운 소리 잘하는 사람이 아쉬운 소리 잘하는 사람 만나서 안 되잖아요. 아는 사람 없대. 아는 사람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서 아는 사람 많은 사람이 또 아는 사람 많은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되는 사람만 되는 거 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되는 사람이 또 되는 사람 말이 안 되잖아요. 귀찮은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밥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가져와 봤어요. CEO, 사장님, 부사장님, 중간 매니저, 팀 리더, 슈퍼바이저, 제일 많은 하드워킹 인플루언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실 니는 CEO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적혀있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구글에 있는 자료 그대로 가져온 거고 밑에 됐어. 내가 볼 때 네가 더 피라미드 같아. 나와서 뉴스킨 이야기하는데 피라미드잖아 이렇게 말하면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럼 너 남편이 다니는 회사 조립도 한번 그려봐 줄래? 이렇게 하면 딱 요 그림을 딱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신으로 시작하는 그 회장님이십니다. 이 삼성 이모 회장님의 누나죠 누나. 그래서 이분의 첫째 아드님이 요분이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분은 여기서 신화적인 존재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계는 아니지만 사장님이시고요. 요분의 여동생인 부사장님이십니다. 그 저분들이 화이팅!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와! 물건 사자! 막 이렇게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자,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대부분 네트워크 회사들이 뉴스킨 말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위 한 1% 2%가 뒤통수 치고 이름 바꿔서 뒤통수 치고 이름 바꿔서 뒤통수 치고 계속 뒤통수 맞는 사람들이 계속 맞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 말이나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시길 바래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10%만 검토하면 이것도 다 똑같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90% 이상이 말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보험연금 퇴직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저는 실비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보험회사들이 먹고 살고 직원들이 먹고 살고 있는 돈입니다. 정확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 아빠, 엄마, 장인, 장모 재산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편, 아내 월급을 믿고 계신 건지 오빠 카드 믿고 계신 건지 복권이나 로또를 믿고 계신 건지 착각하고 계신 건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저답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그 어떤 분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더 부족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저답게 살기로 결심한 이후로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돈이 많이 벌려서 인생이 바뀐 게 아니고 희망과 미래 비전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 그랬어요. 저희 스폰서님인데 좀 이제 공손해졌죠. 스폰서님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요즘에 사실 옛날 사진이랑 요즘 모습 보면 상상이 안 나요. 너무 많이 바뀌었다. 최고 예뻐요. 이때 사실 여자 같지 않잖아요. 남자 같지 않아요. 남자 같았습니다. 이 Q2 과정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백만장자가 됐죠. 6년 만에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백만장자가 됐다라는 거는 그냥 본인이 12억 벌었다는 건데 바깥에서 사업하면 12억 벌 수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12억을 벌려면 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매출이 한 220억 정도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일 핵심이 뭐냐면 바깥에서 12억 번 거랑 안에서 12억 번 거의 차이점은 이 사람이 12억을 벌면서 이 사람으로부터 인생 바뀌는 250명 이상의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라는 거죠. 제가 이제 백만장자가 되니까. 그래서 저로부터 또 백만장자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사람들 중에서 백만장자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2004년도 이게 팩트예요, 팩트.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니까 2004년도에 100만장자 12명이 있었고 500만장자 1명이 있었고 1000만장자 2000만장자 1명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막 미치게 한번 갔어 이 미국 회사 매국노 막 이렇게 막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미국 회사라서 매국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뉴스킨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회사에 달러가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화를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아무리 다단계 피라미드 하는데 100만장자 151명 됐고요. 500만장자 18명, 1000만장자 8명, 2000만장자 3명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벨로시티 플러스 뉴스킨 여러 가지 4차 산업 포함해서 앞으로 5년 뒤에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주인공들 여러분들로 전달받은 20대의 젊은 리더들이 여기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또 숫자입니다. 오늘 당첨자 발표할 건데 이거 하시면 확실하다고 하면 아 맞다 로또 이러실 분 없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뉴스킨이 이거와 별반 다를 게 없고 이거보다 더 훌륭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인데요. 착한 사람 증후군은 되지 마시고 진짜 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본인이 타인에게 엄청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남들이 다 뭐라고 하던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인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솔직한 사람인가? 네. 솔직한 사람이어야지 뉴스킨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뉴스킨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가치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일즈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세일즈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면 뉴스킨은 세일즈를 잘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성공자가 있을 수가 없죠. 아까 100만장에 몇 명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이거는 세일즈를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떤 터치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행복하고 싶은가?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기에 오케이 되신다면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이미지나 뭐 이런 걸 넣어놨었는데 지금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인생은 각자가 다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가시면서 이런 빈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적어보시고 이미지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진짜로 원한다면 뉴스킨이 됐던 무엇이 됐던 나쁜 짓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으로 가는 게 행복한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뭐냐. 나한테 니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요. 니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안 사는데라고 물어보죠. 저희가 미친 듯이 살아야 될 이유는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돈이 됐거나 환경이 되면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나로부터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제가 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오늘은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세미나를 하는 거고 내가 살아온 날 중에서는 오늘 가장 행복하지만 제가 죽기 전까지 오늘 가장 불행한 날이에요. 제가 오늘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들 표정 보면서 좀 배우거든요. 끝나고 또 책 보죠. 동영상 보죠.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성장한 날을 사는 거예요. 성장해 있고 성과나 있고 주변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행복하죠. 사실 세미나 하면서 처음에는 사업 시작할 때 한 달에 1억 벌 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거든요. 뉴스킨 보상 플랜으로 1억 된다. 누가 봤는데 직접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선능 나와 보니까 대충 조직수나 사이즈 보면 그 사람이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요. 보니까 10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그냥 발에 치이는 겁니다. 처음엔 돈 이렇게 하다가 시간 지나 보니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지금 시간도 15분 넘어갔는데 내가 저기 부천 가서 세미나를 다 하고 있는데 막 열정적으로 했죠. 딱 내려왔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근데 기억 못하죠. 제가 한 달에 이런 세미나를 2-3번씩 하는데 500명씩 800명씩 막 100명씩 200명 만나는 다 모르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사장님 세미나를 듣고 대구에서 사업하다가 지금 전업에서 서울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로부터 누군가 성공해서 돈을 버는 일이기도 맞지만 나의 작은 영향력을 통해서 딴 사람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어렵죠.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제일 누구보다 사랑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저희 와이프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그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제가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뉴스킨 하는 이유가 우리 아들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다 뻥이고 다 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끝내주죠. 볼잔치 왔을 때 선생님들 시오가 제일 부럽다. 최근에 저도 시오가 부럽더라고요. 행복한 인생이란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을 사는 거고,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희노애락을 늘 함께하는 인생이고,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 근데 이번에 팀메일 트립을 갔다 왔잖아요. 그게 팀메일 인당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여행인데,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여행 갈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 뭔지 아세요? 볼링 칠 줄 아시죠 다들? 혼자 막 열심히 연습해서 스트라이크를 잘 치게 되고 던질 때마다 스트라이크야. 근데 자기 혼자 치고 있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막 이렇게 하나요? 그냥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팀메일 트립이나 뉴스킨을 하면서 나와 그런 걸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Tomorrow, 볼게요. in a very real sense, your life